다음에 강릉. 자, 강릉 대도호 하게 되면 강릉 안에 있는 작은 지명 대도호에 풍속이 겨울시고, 여러분들 겨울 시고 할 때 이 교타가 오늘날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옛날에 좋다는 무슨 뜻이었냐? 바로 맑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풍속이 좋구나. 풍속하게 되면요, 뭐 문화, 인심 이런 걸 얘기하겠죠. 사람들의 인심도 좋고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 지역 문화도 좋고. 자, 넘어가서 6쪽에 자, 절효정문. 바로 풍속이 좋은 걸 뭘로 볼 수 있느냐? 절, 효, 정, 문 했을 때 잘 보세요. 이 문이요, 붉은 문인데 그 옛날에 충신이나 효자나 연령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기리기 위해서 뭐 해줬냐? 나라에서요 붉은 문을 세워줘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절효정문이 골고리 동네마다 혹은 집집마다 늘어놓아져 있으니, 널려 있으니 라는 뜻은 이 지역이 충신도 많고 효자도 많고 연료도 많고 할 때 이게 뭐야? 충, 효, 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이야, 삼강. 세 가지 강목.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강목과 다섯 가지 윤리를 삼강오륜이라고 부르죠. 나오긴 할까요? 삼강. 첫 번째가 군, 위, 신, 강. 부, 위, 자, 강. 부, 위, 부, 강 해서 세 가지 강목에서 삼강입니다. 첫 번째, 임금을 위하여 신하가 해야 될 것. 당연히 충이겠죠, 충.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이 해야 될 것.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해야 될 것, 효. 이따 앞에 부자가 지압이 부자고요. 뒤에 부자가 아내, 지업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것, 열, 정절을 의미하죠. 옛날이었으니까 요즘은 남자도 돈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게 충효 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뭐가 있다? 전료정문이 많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지역이 풍속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이유죠. 그래서 뭐하니까? 전료정문이 많으니까 집집마다 있으니까 뭐 해도 좋을 것 같아? 비목가봉. 비, 질비하다, 늘어섰다, 늘어선, 옥, 집마다. 봉, 벼슬을 내려도 좋을 정도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지역의 풍속이 좋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태평성대를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자신의 선정과시입니다. 참고로 선정을 과시한 부분이 앞에 어디에서 본사 1번에서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영중이 무사하고, 여기가 바로 자기가 이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선정과시 부분이 있었죠. 자, 이렇게 어디에서 강릉에서 무엇을 풍속이 좋음을 그리고 자신의 은근한 선정과시를 드러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진주관 죽서로로 갑니다. 참고로 진주관은요, 옛날에 관리들이 머물던 여관 같은 곳이에요. 그 옆에 죽서로가 있었죠. 죽서로. 여정이면서 죽서로도 관동팔경입니다. 그래서 죽서로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자, 정철은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연상법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이 한강으로 가서 임금 있는 곳까지 간다 연구 지정이 있었고요. 활용소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구름이 되어 비를 내린다 연상법도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하냐면 태백산 그림자. 참고로 태백산 그림자 하게 되면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물이 흐르고 그 위에 산이 있으면 물에다가 산의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이 산의 모습을 담아서 흘러간다고 연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어디로 가지만 동해로 흘러가지만 철활이 그 다음 중요하죠. 나는 차라리 한강의 목멱, 이 목멱이 남산의 옛 이름이에요. 옛날에 서울에 있는 남산을 목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한강에 목멱하게 되면 임금 계신 한강으로 돌리고 싶구나. 무슨 얘기? 우리 임금님께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 작품 보면 약간 그 뭐라고 표현드리냐면 균형? 이 본사 1에서는 금강산 부분에서 대부분 어떤 연군 지정, 우국 지정, 선정 포부가 나오다가 금강대 한 부분 정도만 도교적 신선 사상이 있었잖아요. 후반부는 전체적으로 도교적인 신선이었다가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주소로 부분에서 연구 지정이 또 간만에 한 번 또 나오는 거죠. 완전 그냥 100% 몰입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임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구 지정이요. 임금님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자, 이렇게 임금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떤 갈등? 왕정 하게 되면 임금의 명으로 다니는 여정이기 때문에 화자의 신분이 암시됩니다. 왕정. 그러면서 왕정은요, 자기가 관찰사이기 때문에 다니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입장이 자신의 모습이라면 풍경은 자기가 즐기고 있는 지금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성격의 소재예요. 그래서 공적인 걸 다시 유교적인 신하로서의 여정이라면 사적인 건 도교적인 신선 사상으로서의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정은 끝이 없어. 계속 다른 데 가야 돼. 혹은 다시 내 가명으로 돌아가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이곳을 떠나기가 싫어. 어디에서? 풍경이 도무지 실증나지가 않으니. 유회도 하도할시자 객수도 둘 데 없다. 이때 유회의 회포하여 객수의 시름은요 전부 다 뭐예요? 내적 갈등으로 인한 정서들이죠. 아, 어떡하지? 돌아가기 싫은데 돌아가야만 하네, 이런 것들. 그래서 차라리 자, 현실을 좀 도피하려는 듯한 냄새가 좀 나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느냐? 선사, 신선이 타는 뗏목.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적인 신선 사상이 나오는 선사를 띄워서 두우, 이때 두자가 북두성의 두자, 우자가 견우성의 우자예요. 자, 하늘나라는 별입니다. 이때 북두성 임금 아니에요. 그럼 북두성 견우성은 현실 세계를 벗어난 곳으로 도피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신선의 뗏목을 타고 현실을 벗어나 다른 세계, 이상 세계로 가버릴까? 아니면 선인, 이 선인이 누구냐? 앞에 여기 있는 이 사선들입니다. 이 사선들이 머물렀던 동굴 중에요 단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단혈에 머물러 버릴까? 즉 신선적인 삶을 살아버릴까? 라고 고민하던 차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의 끝을 보지 못하고 망양정에 올라가죠. 여정 망양정. 그리고 이 망양정이 이 관동별국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망양정에서
자, 망향정에 오르니. 자,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했을 때 바다가 A고 하늘이 B라고 한다면요. A, B, B, C 이렇게 돼 있어요. 연쇄법. 선생님 지난번에 연쇄법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연쇄법이에요. 참고 여러분들이 연쇄법이라는 표현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이 지금 겹치는 거예요. 했을 때 여러분들 이황의 퇴계 이황의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에도요. 이 연쇄법이 이황 도산 12곡의 연시조 있습니다. 연쇄법이 두드러지게 쓰인 작품이에요.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6개의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B, C, C, D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의 마지막 구절과 중장의 첫 구절이 일치해요. 그리고 중장의 뒷구절과 종장의 첫 구절도 일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체적인 구성을 이룬 작품이 있기 때문에 요거 연관해서 제목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혹은 찾아보세요. 그렇죠? 이 구절이 나타나는 데가 어딘지.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존경할 만한 선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해야지 이런 내용이 연쇄법에 들어간 구절이 있어요. 오늘 꼭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망향정에서 망양 양자가 넓은 바다 양자예요. 그러면 넓은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를 한눈에 못 담는 거야. 그래서 일망무제라고 합니다. 한번 바라보아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지 아니면 일망무제.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본 다음에 다시 그 안에 뭘 보느냐? 파도를 보죠. 가뜩 노한고래 뉘라셔 놀래관대 했을 때 고래는 실제 고래를 본 것이다? 아닙니다. 바로 파도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근데 파도를 고래에 빗댔다는 것은 뭐예요? 역동적인 모습. 고래는 파도의 역동적인 모습을 비유한 표현. 불거니 품거니 어지러이 부는구나. 은삿 마찬가지입니다. 그 흰 파도가요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은으로 만든 삼각구나 해서 비유의 표현과 함께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나옵니다. 5월 장천의 백설 마찬가지. 이 파도가 치면서 물보라가 뿜는 모습을 흰 눈이 날리는 것에 비유했기 때문에 백설도 마찬가지 원관념은 파도의 물보라 해서 얘도 마찬가지 비유와 색채 이미지예요. 전부 다 파도를 빗댄 표현들입니다. 여기에서 뭘 봤어요? 바로 망향정에서 이 동해 바다의 넓은 모습과 파도를 보고 난 다음에 자 드디어 결사 들어갑니다. 적은덧. 자, 적은은 적은의 연체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은. 덧,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덧 할 때 덧입니다. 그러면 적은덧 하면 잠깐 사이. 밤이 돼요. 시간 흘렀죠? 풍랑. 아까 고래처럼 은산처럼 백설처럼 그렇게 치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상치척에 해 뜨는 곳 가까운 동해 명월을 기다리니 명월 밝은 달입니다. 이때 명월은요. 낮의 해와 마찬가지 어디 갔니? 이게도 중의적으로 보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뭐예요? 밝은 달.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임금 혹은 임금의 은총. 그래서 밝은 달이 임금의 은총을 의미하는 시로 우리 사미인곡의
본사 3번 보시면요. 가을에 청광, 맑은 달빛, 밝은 달빛. 요게 바로 임금의 은총을 상징하는 소재였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명월을 기다리니 서광천장이 배는 듯 숨는 거야. 요 표현은 서광천장은 상서로운 광, 빛이 천길이나 뻗어 있다. 이 장면의 묘사는요, 정체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예전에 누가 있었냐면 소동파의 중추명월이라는 시의 구절을 인용하고, 중추가 중추절이에요. 추석날 밝은 날, 빛이 상서로운 빛이 천길을 뻗어 있다라는 이 표현이요, 원래 소동파의 중추명월의 부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보이는 듯 숨는구나. 그래서 주력 구슬을 껴 만든 발을 걷고 옷같이 고운 층계를 다시 쓸며 안 중요한 부분, 계명성 샛별이 돋아올 때까지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그 다음 중요하죠. 이 백년화. 흰 연꽃인데 원래 이 백년화의 원관념은요, 바로 달이에요. 명월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명월의 원관념이 뭐래요? 임금의 은총. 그래서 얘가 가장 1차적인 원관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것에 대한 보조관념이면서 2차적인 원관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그거에 대한 보조관념. 그러니까 임금의 은총을 명월에 빗댔고 명월을 다시 백년화에 빗댈 거예요. 흰 연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달빛이 온 세상을 비치는 이 모습, 이 세상을 뭐하고 싶어? 이리 좋은 세계를 넘대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나만 이런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은총을 전달하고 싶어 선정의 포부, 애민 정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 들어? 아, 이 사람 마양정이 와서 정신 차렸구나. 다시 자기가 본분이 뭔지 깨달았구나. 할 때도 안 돼? 또 그 달들에 대고 뭐 하냐면요. 유하주 보세요. 유하주라고도 하고 신선의 술입니다. 신선의 술. 그러면 이 유하주에서 자신이 마시는 술을 신선의 술에 빗댔어요. 외독 신선사상. 술 한잔 따라 마시는 거 가지고 유아주 마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득 부어서 손에 들고 달에게 묻는 말이, 달에게 뭘 물어봐야 됩니까? 원래는 임금님 잘 계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물어보죠.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선은 누구더냐? 영웅 바로 200을 의미하고요. 자신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시선 200, 그 다음에 사선이 아까 그 누구? 내 화랑이죠. 사선은 누구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나 만나서 영웅과 사선의 소식을 물어보고자 하니 그들을 떠올리면서 신선을 동경하는 모습이에요. 신선들이 사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하는 사이에, 즉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임금의 은총을 생각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갑자기 풍류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달에게 이 시선 200과 사선 어디 갔냐? 아, 근데 신선되긴 힘든 것 같아 라는 차에 잠이 듭니다.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 선잠이 얼핏 드니 할 때 여러분들 풋잠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꿈이죠, 꿈. 여기가 바로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입몽 단계입니다. 입몽 단계.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온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환몽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환몽구조의 작품이 김만중의 제목. 우선 제목 크게 영어로 해드릴까요? 짧은 영어지만 드림 오브 나인 클라우드라고. 구운몽. 대본이 알고 있었지. 크게 얘기해. 대본 알면 알겠지. 뭘 다 같이 남겨 있기. 뭐. 이거 환몽구조예요. 자, 그래서 꿈에 한 사람, 이 사람 누구냐? 바로 꿈에서 만난 신선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갈등 해결의 매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환몽구조임에서 꿈이 무슨 기능을 한다고? 바로 갈등 해소의 기능을 해요.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에요? 요거예요. 요 갈등. 요 갈등이 어디에서 꿈을 통해 해결이 돼요. 쉽게 말하면 내 공적인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선적인 풍류를 즐길 것인가의 방법이 여기서 해소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대를 부터가 바로 꿈의 신선이 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표시 좀 할게요. 다시 죄송해요. 꿈의 헌사롬 동그라미, 날도려 날의 세모, 그대럴 그대 세모, 내 동그라미, 창계의 진선 세모, 그 다음에 황정경 일자를 어디 긁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 동그라미. 했죠? 요거 여러분들 각각 누구를 가리킨 말인가 구분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꿈속에서 만난 신선이고요, 세모가 화자예요. 동그라미가 꿈속에서 만난 신선, 갈등의 길의 매개자, 세모가 화자 정철. 그대 정철을 내 신선이 모르겠느냐? 나 너 알아. 너는 하늘나라의 도를 성취한 참된 신선이었어. 참고로 여기서 상계가 나오고요, 밑에 가보면 인간에 내려와서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하늘나라의 존재가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적강화소라고 합니다. 화소를 영어로 모티프라고도 불러요. 모티브랑 모티프랑 다른 거야. 모티프라고 합니다. 적강 모티프, 적강 화소. 적강 내려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늘나라에 참 신선이었는데, 신선들이 읽어야 될 경전, 황정경의 한 글자를 잘못 읽었대요. 이 황정경을요, 모든 신선들은요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됐답니다. 근데 한 글자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벌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된 것인데, 왜 우리를 따라오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원래 최고의 신선이었어. 근데 왜 신선이 되려고 해? 이미 넌 신선이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신선이 되려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막 마음 쓰지 마. 원래 신선이야. 잠깐 너 지금 벌 받으라고 인간 세상 내려온 것 뿐이야. 더 이상 신선을 따를 필요가 없겠지? 이 의도예요. 이 꿈속의 신선은요, 결국 뭐냐? 이 작품의 화자, 정철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신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구조. 그래서 이때 신선의 말은 신선적 풍모를 지니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표현된 신선의 말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이때 이 신선이요, 화자에게 너 원래 신선이었어 이런 말 들려주잖아요. 이런 구조가요 비슷하게 어디에 있냐면 송미인곡이라는 정철의 가사에 보면요, 잘 보세요. 감녀가 을려에게 뭐 하느냐? 위로도 하고 질문도 하고 조언도 해줘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감력은, 여기 있는 을력은 모두 화자입니다. 여기 있는 화자는 심지어는 신선도요, 화자의 의식에서 나온 존재예요. 전혀 별개의 제3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조한 작품 속의 인물이라는 얘기.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신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 소망이지. 나 원래 신선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신선의 말이죠. 쌤, 그럼 이거 막 자기의 전생을 알려줬다 이렇게 하면 알려준 거죠. 알려주는데 쉽게 말하면 정철이 만든 작품 안에 존재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정철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이 신선이. 원래 뭐 정철이 무슨 신선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또 뭐로 이야기로? 꿈속의 이야기로. 자, 그래서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보자까지가 누구의 이야기? 꿈속 신선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술을 권하고 있죠. 참고로 이 술도 유아주 겁니다. 자, 술 어떻게 주느냐?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리의 술을 부어냈어요. 참고로 이때 북두성은 북두칠성을 의미하고 모양 국자 모양이죠. 그래서 술국자, 엄청나게 큰 술국자로 창의수, 푸른 바닷물의 뜻입니다. 바로 유아주죠. 그러면 북두칠성 많은 국자로 푸른 바다 같은, 동해바다 같은 술을 준다는 것은 화자의 호방한 기상, 아주 호탕하고 넓은 기상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거 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관대별로 수업했잖아요. 여름방학 때. 그때 할 때 그 얘기해줬잖아요. 선생님의 그 인생 최애 영화 중에 한 편인 그 밀정 이야기. 그 밀정에 보면 그 의열단 단장 정채산이 그 상해에서 돈포기에 술 마셔야 된다면서 이만한 수통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보기보다 양 얼마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술 다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호방한 기상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저 먹고 날 먹여를, 이때 저가 신선이고 날이 화자입니다. 천하잔 거울오니, 그 다음 소동파이시 적벽부의 구절이 인용된 부분입니다. 화풍이 습하여 양 겨드랑이가 축혀 올라가니 구만리 먼 하늘도 날아갈 것 같아. 이 표현은요, 소동파이시 적벽부의 우화이등선, 깃털을 달고 하늘에 날아오르는 신선 이라는 표현으로 신선이 된 기분, 어떤 기분이다?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다 라고 표현한 소동파의 적벽부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술을 먹다가 갑자기 화자가 정신 차립니다. 이 술 가져다가 어떻게 하겠다? 사해,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 주어 억만창생. 여러분들 이 억만창생은요, 바로 수많은 목숨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앞부분의 활용소에 음해의 이온풀, 벼랑의 시든 풀과 의미가 같은 전부 다 뭐예요? 백성들을 의미하는 억만창생입니다. 실제로 억만 명이 될까요? 과장법도 억만창생.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들다라는 것은 배부르게. 그러니까 임금의 선정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서 그들을 배불게 만든 다음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호잣고야. 여기까지. 이 술부터 호잣고야까지. 하자꾸나. 다시 만나서 우리 또 한 잔 하자꾸나 부분까지 바로 뭐가 나타나는 부분입니까? 백성들은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 그러면서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기겠다. 선우후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주 마음씨가 착하시면요,
네 글자로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되게 쉬운 문제로 그냥 이 밑줄 부분과 관련 없는 것. 솔직히 이것도 선정포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애민정신, 선우후락, 선정포부 또 들어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갈등 해소 부분이죠. 어떻게 하기로? 바로 공적인 관찰사의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사적인 풍류를 즐기겠다. 핵심은 이거죠. 네. 본분에 먼저 충실하겠다. 이런 말은 미안한데요. 공부예요. 여러분의 취미고, 여러분의 어떤 휴식, 여유, 뭐 그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그죠? 이런 거. 그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워라벨.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그 일하는 것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 사이에서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지금 워라벨이 한 9대1 정도 돼야 돼요. 그래 나중에 워라벨이 5대5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워라벨이요 2대8, 1대9 이런 비율 나오잖아요. 나중에 훅 뒤집어 있습니다. 워라벨이 10대0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회사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래서 또 한 잔 하자꾸나 하고 갈 때 해소됐어요. 자, 말이 디자 말이 끝나자 갑자기 표현 좀 해가신 거 봐. 마지막 페이지 가서 훅 하고 빈칸 줄어드니까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이 학이 무슨 학일까요? 우리 어디서 만난 학이에요? 금강대에서 만난 그 학이에요. 선학. 시선이 타고 노는 학, 선학. 그걸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에 옥소 소리. 옥소 우리 어디서 만났어요? 춘풍 옥적성. 봄바람이 마치 옥필 같구나. 알겠죠? 신선의 필입니다. 어제런가 그제런가 뭐예요? 가물가물하는 차에 나도 잠을 깨요.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강몽 단계입니다.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다헐 굽어보니 지금 뭐 한 거야? 망향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요 망향정 이후로 지금 여정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곳에 다리 뜬 걸 보고 술 먹다가 그냥 잠든 거야 그냥. 그리고 잠 깼는데 여전히 자기가 망향정이 있고 여전히 뭐 있습니까? 다리 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잠깐 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풋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겠느냐.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명월이 명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의 은혜가 그 다음에 천산 만나게 글자 온 세상에 그 다음에 안이 비친 네 글자 그 마지막 뭐뭐 대 없다 세 글자. 제가 글자 수를요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써드렸어요. 바로 이 3, 5, 4, 3 하는 이 음수율이요 뭐랑 시조 종장과 유사하게 제시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가사의 마지막 줄이 시조 종장과 딱 맞아떨어지면 무슨 가사라고 한다? 네, 정격 가사라고 한다. 사미인국도 정격 가사고 속미인국도 정격 가사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나긴 강력팔경 끝났고요.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서사 부분에서 어디에서 바로 강호 자연 속에서 자연을 사랑할 마음이 깊어가지고 은거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전남 청평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와서 사사삭 가요. 속도감 있는 내용 중계가 나옵니다. 생략법을 통해 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일단은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한 거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뭐냐면 관찰사의 임명을 받고 부임지로 가는 들뜬 마음을 표현한 속도감으로 보기도 합니다. 벌써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흑수도 찍고 양주도 찍고 하면서 가다가 어디에서? 소양강에서 연군지정 느끼고 동주천원에서 인생무상 백수지타 느끼는 부분도 있었죠. 그러다가 어디 회양 가가지고 옛날 극장인가 다스렸던 회양 이곳이 지역 이름이 똑같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선전포고 그런 다음에 본사 1번 들어와가지고 영중이 무사하니까 선전과시 금강산 쭉 돌아다니죠. 시작이 만폭동 끝도 11폭포에서 폭포예요. 그래서 두 폭포 비교하는 부분 중간에 금강대만 두교적 신선사상 나머지는 대부분 연군지정, 우구지정 혹은 선정포도가 많아요. 그리고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묘사하고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들. 그러면서 이제 송순의 면왕정가의 구절 이용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본사 2번 동해로 와가지고 일단은 앞부분에서 뭐 한 거야? 감정이입과 주기전도를 통해 가지고 금강산을 떠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자연과의 불화일체 하다가 대부분 뭐예요? 전부 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도교적 신선사상의 줄을 이루다가 중간에 잠깐 뭐하는 부분 연군지정 못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고요. 어디였냐면 축소리였었죠. 그러다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꿈을 통해 가지고 내적 갈등이 해소됩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 선우후락이에요. 먼저 공적으로 근심하고 나중에 사적으로 풍류를 즐기겠다. 요 선우후락 이 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임금님 저 잘할게요. 시킨 거 잘할게요 이거예요. 시킨 거 먼저 잘 해놓고 시간이 나면 혹은 뭐 임기가 끝나면 그때 즐기지요. 뭐 이런 뜻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도별고 마치고 다음 일단 참고로 내일 수업은 없어요. 우리 이제 시험이 3주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토요일 수업은 중간 멈춥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요. 용비어 첨가랑 소학원에 이거 정리한 거 제가 다시 학습지 만들어가지고 그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그 후에 윤선대 만능 또 학습지 정리해드릴 거고 이번 기말고사는 자습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자습 용도로 사용하시고 수업은 다 학습지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살림곡 이후 작품 뭐 나오는지 얘기해 주시면 그거까지 나간 다음에 나중에 앞부분에서 면함정가 중요한 거 반복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혼자 우다다다다 하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뭘 질문하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아유 이거 그대로 한 장? 네. 그대로 한 장 뽑아가고 그때는 편집해서 막 부려 먹어야 되는 게 그치? 아니 그게 있어. 선생님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선생님 뭐 이거 좀 뽑아주세요 문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려고 하면